네, 오늘장을 명쾌하게 저격해보는 람 기자의 3시 4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MTN증권부 김혜람 기자입니다. 오늘은 기업들의 주주가치 제고 정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주주가치 제고하겠다면서 시총 상위 기업들이 이런저런 정책지를 좀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 주주가치 제고책이 정말 제대로라면 이것 자체만으로 주가 부양책이 되기도 합니다. 주주들에게 이렇게까지 돌려준단 말이야 이러면서 더 많은 투자들이 들어오는데요. 근데 우리 기업들의 주주가치 제고, 이 정책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지 좀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융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이 미국은 최근 들어서 주주 몫이 기업 이익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S&P 500 지수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순이익이 전년보다 5.2%가 늘어났는데 주당 순이익의 증가율은 9.7%였습니다. 올해 이들 기업의 순이익은 5%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올해 주당 순이익은 21.4%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증가율이 4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그 이유는 미국 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 방식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자사주를 사들이게 되면 시장에서 회전하고 있는 주식수가 줄어들고 주가를 끌어올리고 주주들의 지분율을 올리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S&P 다우존스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요. 올해 1분기 S&P 500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약 190조 원으로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올 1분기 동안 미국 기업들의 해외 이익이 대규모로 해외로 좀 송금이 됐는데 미국으로 유입된 송금액의 80에서 90% 이상이 자사주와 배당으로 사용됐다라는 분석 결과도 있었습니다. 애플의 경우만 좀 집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시총이 1조 달러를 넘었죠. 근데 이 신화 웬만하면 깨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애플의 실적 자신감도 있지만 또 애플의 주가를 떠받치는 또 다른 요인이 자사주 매입과 배당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애플은 올해 들어서 자사주 매입과 배당으로 분기마다 250억 달러를 쏟아부었는데요. 지난해에도 분기별로 약 110억 달러를 썼습니다. 애플은 이 같은 기조를 계속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현금에서 부채를 뺀 순현금 자산이 1,29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5조 원인데 이 순현금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순현금을 무조건 다 주주에게 주는 건 아니겠죠.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 R&D 등으로 쓰이겠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상당액은 지금처럼 자사주 매입과 배당에 계속 투입될 수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애플의 2대 주주가 된 워런 버핏도 이 자사주 매입이 그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였다고 밝혔는데요. 애플이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면 워런 버핏이 가만히 있어도 지분이 5%에서 6%로 올라간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에서 국내로 눈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코스피 상장사들이 공시한 자기 주식 취득 예정 금액이 1조 9,100억 원입니다. 지난 3년간 취득 금액의 5분의 1 수준인데요. 미국 기업들은 주주를 달래는 차원에서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좀 꾸준히 확대해오고 있는데 국내 상장사들의 환원 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해도 대주주 지분을 늘리기 위한 이유가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을 때가 많죠. 또 큰 규모의 회사들도 요즘에는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면서 가장 많이 들고 나온 소식이 액면 분할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나 네이버 등이 있죠. 하지만 이 시간에 여러 번 우리가 다뤄봤다시피 액면 분할은 기업 가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지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인책입니다. 네이버는 액면 분할을 통해서 한 주당 액면가를 500원에서 100원으로 5분의 1 낮추겠다고 밝혔고 주가도 5분의 1이 될 예정입니다. 이 네이버 측은 이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발표 이후에 시장에서 큰 감흥은 없어 보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비중이 워낙 이 네이버 주주들 중에 높아서 이 때문에 개인 매수세가 더 많이 들어오고 유동성 증가를 할까 이런 기대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현대차 그룹도 지배구조 개편에 제동이 걸리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들고 나왔죠. 이 모비스는 약 6천억 원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고 창사 이후 처음으로 중간 배당도 결정을 했습니다. 또 상반기 시장의 가장 큰 화두였던 삼성전자의 50분의 1 액면 분할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현대 주가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배당금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 3조 1천억 원에서 2016년에는 4조 원, 작년에는 5조 8천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부터는 분기 배당도 실시를 했고 이 배당 규모도 늘렸습니다. 계획대로 이게 계속 배당이 진행이 되면 보통주 기준으로 지난해 1.7%였던 현금 배당 수익률은 올해 3%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시총이 큰 기업들 위주로 하나둘씩 주주 친화 정책을 내놓고 배당을 늘리는 거 굉장히 환영할 만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사실인데요. 코스피 상장법인의 지난해 배당 성향은 33.81%로 전년에는 34.46%였는데 오히려 1.5%포인트가량, 한 0.6%포인트가량 하락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늘어난 것보다 배당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을 좀 낮게 평가하고 있는 이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는 또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애플 등 미국 기업들이 자사주를 사들이는 건 이익 연소성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주주 환원을 대하는 회사 경영진의 마인드가 우리나라와 좀 다르기 때문이다라면서 우리 기업들의 이익 배당 비율이 10에서 15% 정도인데 외국은 20~30% 이상 정도가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해외와 좀 격차가 큰 모습인데요. 또 삼성전자의 주주 친해 정책 확대에 대해서도 계획을 발표한 2020년 이후에도 과연 이어질까? 시장 확신은 좀 없다라는 반응들이 증권가에서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2시 삼성전자가 향후 3년 동안 18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시장 반응 크지 않았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좋은 재료인 거는 맞기는 하지만 이게 기존 투자 계획에 좀 묶어서 발표한 것이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삼성은 지난해 약 45조 원을 투자를 했는데요. 여기에 3년을 곱하면 135조 원입니다. 이 45조 원의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건데 이 중에 25조 원을 5G, 바이오, AI, 반도체 중심 전장 부품 등 4대 미래 핵심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이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라인을 하나 더 세운다든지 아니면 2, 3차 라인 투자를 앞당긴다든지 새로운 소식은 없었다는 반응이었는데요. 오늘 이 발표로 주가 탄력이 있었으면 내심 좀 기대하기도 했었는데 시장 반응 꽤 냉랭했습니다. 새로운 투자와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개장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걸. 시간입니다. 내일은 옵션 만기일인데요. 선물 옵션 만기일만큼의 예측 불허의 날은 아니지만 선물 지수 매도 우위가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람 기자의 속 시원한 3시 40분이었습니다. 내일 실적을 내놓는 기업 가운데서는 카카오, 이마트, CJ CGV 등이 있는데요. 모두 2분기 실적에 대한 분위기가 영 좋지를 않아서 이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결과 체크하죠.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